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리려고 주말에도 어김없이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 코치 김도우가 오늘의 여러분의 많은 고민들을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 027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전화 접수 지금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하시면은 부담 없이 저하고 소통하시면서 고민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의 시장을 좀 정리하고 다음 주의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한번 어떻게 흘러갈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주 동안의 흐름은요. 시장의 어떤 불안 요소가 주 초반에는 조금씩 존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경제 지표 신호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물가,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하락하면서 미국의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약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도 좋아졌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새마을금고 사태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있긴 했지만 역시 과거에 있었던 부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요. 이 금융위기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미국과 비슷한 형태로 정부에서 예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고 대형은행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면서 중소형은행들의 어떤 뱅크런 사태라든지 우려에 대한 파산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후의 수급이 환율의 영향으로 해서 외국인 수급이 이제 주 후반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또 환호했고요. 그 수급이 어디로 갔느냐에 대한 관점에서는 저는 2차 전지 쪽으로 일부 갔던 부분도 있지만 역시 IT 반도체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일 이제 반도체 쪽의 흐름이 워낙 강세를 보였었고요. 외국인 자본은 환율이 내려가는 방향성에서 유입되는 겁니다. 많이 내려갈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도세, 차익 실현과 함께 해지 전략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내려가는 방향성에 우리 시장은 많은 폭의 상승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지금 사도 되나라는 의심 때문에 크게 유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쏠림 현상이 조금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다음 주의 시장에서 IT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를 좀 많이 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닥에 있는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 특히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IT나 빅테크 기업들의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업들의 연관성이 많은 대형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쪽에 대한 최근에 바닥권에서의 수급을 조금 잘 체크해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입이 들어온 상태에서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서서히 위쪽으로 올라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많이 오른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중심부로 가면서 시장을 이끌어줄 IT 반도체 그게 좀 빠르다라고 하면은 저는 약간 밑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IT 쪽에 대한 부분들이 기판 쪽이나 다양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HBM 이슈가 있는데요. D램 쪽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전 세계 많은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의 대표 두 기업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치열하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두 기업의 경쟁은 우리나라 많은 IT 반도체 기업한테 시너지 효과를 기대치를 더 많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IT 반도체에 계속 집중을 하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결코 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좋은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관점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같이 함께 동행하는 하청업체, 우량기업부들은 역시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도체 실적에 대한 회복은 지금 당장의 실적의 접근이라고 하면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미지수다라고 보겠지만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요. 소비까지 좋아질 수 있는 경기 소비재잖아요. 경기 소비재 쪽 관점에서 회복을 하고 이후에는 필수 소비까지 고용까지 안정화되면서 필수 소비까지 좋아지는 화장품 쪽에 많은 관심을 보고 있던 분들도 내년 상반기 쪽에서까지 가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두셔야 좋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T 반도체의 중심을 두고 밑에 바닥권의 움직임,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쪽 관련 쪽의 움직임에서 너무 빠르게 접근성은 좋지 않습니다. 사놓고 기다리자, 추가 매수도 지금 많이 하자. 가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지켜보시면서 분할적인 대응과 다른 종목이 올랐을 때 회복했을 때 현금성을 만들어서 바닥에 있는 것을 조금씩 분할로 가져간다라면 내년 상반기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시점은요. 2차 전지보다는 IT 반도체에 더 강하게 집중하는 시선을 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얘기 드렸고요. 다음 주도 IT 반도체 집중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SN S택이요. SNS택이요. 네. 좋은 종목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네. 높아서. 매수가가 높다는 얘기신가요? 네. 네, 얼마세요? 62,000원에 25%요. 제가 반도체 얘기 정말 많이 하고 지금 시황 들으셨죠? 네. 네, 반도체 얘기 정말 얘기했는데 많이 올랐어요, SNS 때. 네네. 근데 어제도 이제 한미 반도체 오르고 많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거는 기노브로 가기엔 너무 높은 가격이네요. 그렇죠? 네, 기노브, 이 어떻게- 보유자가 있는데 그래도 다음 주에는 한 번쯤은 시세는 더 있을 것 같아요. 월요일쯤이나. 월요일에 약간 조정이 있더라도 한 번쯤은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때 그래요?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지 마세요. 왜냐하면 매수가가 불안하시죠. 일단 지금 사놓으셨는데 불안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한번 쿡 떨어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불안하잖아요. 어제 확 네네. 올라주니까 다행이었지. 네네. 조정으로 갔을 더 때 올라갈 줄 얼마나 알았는데 안 불안했겠어요. 올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보고 있어요. 네, 그 이 흐름을 보면요. SNS택은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EUV 공정에서 블랭크 마스크라는 소재 관점에서 그러니까 중심적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관점은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그런 기대치가 반영됐고 신고가로 올라오기도 했고. 근데 그게 너무 꼭대기에 산 거예요. 지금 실적으로 맞아요. 3만 원에서 2배 가까이가 단기간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 단기간에 올라와서 좀 쉬어갈 만한 자리에서 사신 거예요.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네네. 얘기하는데 오를 때는 오르고 있는 거를 이 차트를 보면 오르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네네. 떨어질 때 좋은 기업은 사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를 때 산 거고 다행히도 올라줬으니까 이 관점에서는 욕심을 내면 안 되고 5%에서 10% 사이 정도. 그 정도 수익권이 나오면은 일단 수익 실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관점은 좋은 건 맞는데요. 내가 결국 중요한 건 대응이에요. 내가 어느 시점에 사고 어느 시점에 파느냐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한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장기간에 만약에 뭐 하반기가 더 좋다고 하는데 네. 좀 더 가져가는 건 어려운가요? 조정을 받을 때 사면 좋지 않을까요? 이게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최근 또 그렇잖아요. 계속 오를 것 같기만 하고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샀는데 쉽게 맞아요. 진짜 단순하게 20% 조정을 순식간에 줘버렸어요. 그렇죠? 이런 맞아요. 게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럴 때 조금씩 사서 하반기 좋다 그러고 내년 상반까지 좋다라 그러면 그럴 때 조금 샀는데 또 오르면 또 그걸 팔고 또 그렇게 내려가면 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대응이잖아요. 그죠? 하반기 좋다라고 해서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네. 그러면 다음 주 지금 기관하고 그런 데는 좀 외국인 좀 들어왔더라고요. 그럼 네네. 다음 주가 조금 더 보고 그러면 매도를 하는 게 나은 거죠, 선생님? 기관하고 뭐 제가 이 부분은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 들어오는 관점이 어제는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IT 반도체 환율 영향으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때 IT 반도체 집중돼서 이제 좋은 기업으로 유입이 돼준 거예요.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서. 근데 이 기업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은 현재 6만 원대에서 강한 시그널을 보여준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저기 아래쪽에 4만 4천 원 정도에서부터 이미 그들은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이어왔던 거예요. 이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러면 실제로 그들은 4만 4천 원 위쪽에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추측이 예측이겠지만 그들은 이미 수익 구간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나는 그거 지금 들어왔던 것만 믿고 가는 거는 현재의 관점에서만 현재 위치 가격에서 내가 합리화하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거는 그들이 언제부터 시작했냐라는 관점을 본다라는 거죠. 그건 한참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내가 좀 높은 위치에서 그들이 다행히도 매수세를 만들어줬으니 다음 주에 추가적인 시세를 만들어줄 때 이익 실현 관점 좀 높은 가격이었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가자. 좀 강하게 눌러줄 때 다시 사더라도 5% 수익을 실현하자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네. 잘 돼가시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쌈지엔터고요. 쌈지엔터. 네네, 쌈지엔터요. 네, 32,610원에 20%. 36,000, 32,000. 2,000원이요. 네, 60%요? 32,000. 아니, 32,600원에 네, 20%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요, 이거 한 5, 6개월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 갖고 그래서 쌈지엔트가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서 자꾸만 이제 떨어질 때마다 물을 조금씩 탔더니 결국 이게 비중이 엄청 높아지고 네네. 또 엊그제는 아마 제가 없을 때 그 임시 추총한다고 네.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었나 봐요. 그래요? 위임해달라고. 네네. 그것도 좀 궁금해요. 위임해달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래서 좀 이게 쌈지엔트가 진짜 갈 수 있을까?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뭐 솔직히 얘기드리면 제가 그 위임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위임은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의 판단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남한테 내 주식을 줘서 그 권한을 니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해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그분이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내가 일단 분석이 먼저겠죠. 그죠? 네, 그런 부분은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고요. 나한테 맞는 시선에서 바라보고 나는 결국 주가가 오르고 이익을 내는 관점에서 내가 주식을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죠? 네,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해주고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비중적인 부분이 20%인데 금액적인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결국 대응이 중요한 거고요. 좋은 회사다라는 관점은 이슈가 좋고 재료적인 모멘텀이 아직 이슈가 될 수 있는 어떤 이 기업의 모멘텀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 캐릭터잖아요. 그죠? 요즘 어린 친구들이 예전에 아기상어했는데 여기 쌈지라는 개념성이라기보다는 SAMG 쪽, 엔터 쪽에 관련된 캐릭터에 대한 인식도 최근에 우리 어린이날 때나 이때 굉장히 캐릭터 판매율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상장 초기 때 이미 미디어 엔터 쪽이 좋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상장 초기에 나올 수 있는 시세적인 부분들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기업이. 그럼 지금이 뭐냐? 조정기예요. 우리가 흔히 행보한다 그러고 뭔가 이슈를 기다리고 있고 조금 시간의 텀을 두고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네,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머리대를 조금 들어 올리면서 긴 조정의 이제 행보성 흐름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기는 해요.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봐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관점이 들어오는데 기관하고 같이 동시적인 관점이 조금 없다라는 게 아쉬워요. 최근에 외국인이 샀었었는데 뭐 최근 3일 동안 판 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시세 하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왜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틀어주냐라고 하니까 과거에 이제 그들이 좀 힘을 썼던 게 2023년 초기 때인데요. 지금 화면이 조금 짧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때 이제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지금 이 구간 보이시죠? 녹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때 어떤 그 상장 초기 때 흐름에서 강한 시세가 시작됐던 그 느낌을 줬던 때예요. 상장 초기 때 이후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강한 시그널에 뭐 세력의 어떤 기점이나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주가보다 높아요. 그 말은 여기에 대한 어떤 저항대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매수가 근처에서 저항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기술적 반등 이후에 추세가 또 바뀌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럼 기술적 반등으로 제가 봤을 때 28,000원이나 9,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비중이 많다라고 하시면 조금 줄여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향후에 또 다시 늘릴 수 있는 전략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이슈적으로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신규 상장주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라고 하면은 뭐 상장 이후에 어떤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다거나 그리고 시간적인 조정에 개인들이 이제 많이 묶여 있거든요. 신규 상장주에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딜레이가 개인들을 지치게 만드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해야 되니까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이 27,000원에서 3만 원대 정도 올 수 있으니까요. 큰 손실 구간 아닙니다. 비중이 많다라고 느껴지시면 좀 줄여놓으세요. 그래야 다음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주 시장이 저는 긍정적일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미디어 쪽도 괜찮습니다. 최근 미디어 쪽이 바닥에 있는데 반등이 좋기 때문에요. 한번 강하게 올라와주면 비중만 좀 줄이시고 조금 시간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 매수 조금 더 하면 어때요? 저는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뀌지 않았어요. 수급이 강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내가 그냥 제가 좋은 얘기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 사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려갈 경우에는 비중이 더 가중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있는 20% 가지고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일단 오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세종공업을 5%를 샀어요. 8,650원에요. 8,650원이에요. 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예요. 5%요?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죠? 이게 수소 쪽이라 그래서 사봤는데, 네. 네, 한참 됐는데 가격이 별로 변동도 없고, 네, 이게 적은 금액으로 모아가도 되는 종목인지 멘토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모아가는 것보다 한번 시세가 나오면 짧게 이익을 실현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주도 한번 조정은 올 것 같거든요. 워낙 그러니까 세종공업이 수소차다라는 관점을 가져가는 거는 수소 쪽에서도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소 쪽 테마로 엮여져 있는 부분에 있는데 원래는 이제 현대 기아차에 이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잖아요.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현대 기아 쪽 요즘 좋잖아요. 그죠? 자동차 쪽에 대한 이슈 좋고 그러면서 부품사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같이 편승해서 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앞서 있었던 구간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줬는데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오르는 듯 하면서도 잘 오르지 않고 왔다 갔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횡보라고 하죠. 그죠? 주가가 이렇게 크게 변동성을 가져가지 않고 살짝 올랐다 또 내려오고 살짝 올랐다 또 내려오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럼 네. 이런 게 이제 한 번쯤은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런 시점이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가격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5%라고 하면은 내려갔다가 네. 올라오는 관점에서 저는 뭐 다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매수가하고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반등을 줘서 시세를 주면은 한 10%, 5%에서 10% 이내에서 수익권을 조금 짧게 가져가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자동차도 지금 어느 정도 뭐 특정 기업이 다른 끌어주는 기업이 있어요. 성우하이텍이나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다음 주는 네. 지금 세종공업이나 현대공업 이런 자동차 쪽 관련된 뭐 아이오닉하고 관련성은 좀 봐야겠지만 관련성 있는 자동차 부품 조금 이제 다른 쪽의 자동차 부품들이 한 번쯤 반등을 일시적으로 줄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긴 그래요. 그래서 좀 반등 주면은 그때 한 10% 이내권에서 수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길게 가져가는 네. 거는 싸게 사야 돼요. 네, 중심점이 있는 네. 거는 이거는 8,000원, 저 7,900원 아래쪽에서 한번 천천히 행보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위쪽에서 더 늘리시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세, 네, 한 10% 이내의 시세에서 이익 실현을 다음 주에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에코 플라스틱이요. 네, 7,200원에 60%입니다. 7,200원에 60%요. 네, 똑같네요. 그죠? 좀 전에 상담했던 것처럼 오르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예,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워낙 얘도 많이 올랐어요. 그 올랐던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5월 달에 이제 정점을 좀 만들고 좀 시간의 텀을 두고 있는데 최근 며칠 전에 이제 자동차 쪽이 좀 강해지면서 에코플라스틱도 조금 살짝 강해졌던 흐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지금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도 얘가 뭐 이렇게 그 기관에 특히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강한 수급은 들어오지 않는데 다행스럽게도 수급이 계속 유지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투신 수급이 조금 유입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7월 6일 날 기점에서 들어왔던 최근에 제가 지금 이렇게 녹색 화면 보고 계세요? 네, 이 구간을 보면요. 이 구간뿐만 아니라 앞서 있었던 이 높았던 구간 여기서도 보시면은 거래가 동일하게 많이 출회가 됐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가격에서만 올랐다가 더 오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화면 네. 보고 계세요. 이 녹색 구간이 세 구간이 동일하게 거래를 많이 출회시키면서 오르긴 올랐는데 똑같이 8,000원대를 못 넘어가고 딱 그냥 고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더 갔다라면 여기가 매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순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되면서 차익 실현도 만들어지고 올라가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조정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차익 실현이. 그게 제가 봤을 때 5,400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역시 다음 주에 시장 자체가 초기 때는 초반 때는 좀 양호한 흐름에서 반등을 줄 수 있으니까요. 단기 시세를 저는 좀 짧게 보시고 한 7,600원, 500원대 이내로 짧게 보시고 지금 이 타이밍에선 급등이 나오기에는 그렇게 확률적으로 좀 낮아 보입니다. 올 수도 있겠지만 낮아 보이세요. 좀 한 7,500원, 600원대에서 짧게 수익 실현하고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화면 보시면 많이 올랐죠.
그죠? 네. 네, 근데 네. 높은 데서 저 꼭대기에서 조정 주는 거 기다리면은 시간적인 부분이나 내가 손해 볼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짧은 시세에서 7,500원대 매도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이어플로. 이오플로우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3만 원이고 비중은 30%입니다. 3만 원이고 비중은 3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계속 이게 미국 회사하고 미국 회사에 이 팔렸잖아요, 사실은 그지 이어플로가. 네네. 근데 이게 한 100원, 200원 올라갔다가 또 내려버리고 또 한 500원 정도 올라갔다가 또 내려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산 가격까지 올 수 있는지 그게 네네.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그게 궁금해 전화 드렸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 최근에 보지 않아서 내용적으로 뭐 네. 제가 모든 기사를 다 확인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흐름은 일단은 뭔가 저 내용이 조금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이제 주가가 오르는 부분이 아닌데 우리 흔히 이런 지금 주가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보통 이런 그런 경우가 있죠. 자진 상패라든지 뭐 이런 그런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뭐 어떤 내용이 있었을 때만 이런 게 오는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이거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뭐 내용적인 부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요. 네. 삼자 배정 이슈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제가 내용적인 부분들이 솔직히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부분에 있는 건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 말고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한 흐름은 제가 최근에 체크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정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더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흐름이 끝나는 관점에서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자, 그게 언제쯤 될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혹시 제가 유튜브에서 강연회를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네. 뭐 유튜브에서 조금 이렇게 자료를 올려드리는데 네. 그거 다음 주 월요일에요. 제가 이 내용을 주말에 한번 체크해서 업데이트해 드릴 테니까 그때 네네. 제가 오전 10시쯤에 한번 하거든요. 네. 라이브로 하는데 그때 한번 그 오전 10시쯤에 들어오세요. 제가 이어폴로 꼭 기억하고 그때 제 네. 채널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전문가님 네. 이거 들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네, 매도 안 그때까지 하고.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시고 그때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솔직히 제가 지금 내용을 보려고 하니까 이 짧은 네. 시간 내에 파악해 드리긴 어렵고요. 그 이어플로우가 네. 가지고 있는 재료적인 부분은 나쁘지 네. 않아요. 네, 그런 부분은 제가 네. 지금 분석할 수 있는 부분에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니까요. 제가 꼭 네. 약속 지켜드리겠습니다. 꼭 네, 그 알겠습니다. 시간대 보세요. 아시겠죠? 네. 제가 네, 이 부분 고맙습니다. 분석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동아 화성이요. 동아 화성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550원에 10%입니다. 9,550원에 10%요. 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어머니? 네?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잠기는 목소리다가 지금.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조금 많이 드릴게요. 네. 일단 이 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한 거는 뭐 주가 최근에 사신 것 같고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조금 더 보유 관점을 드리고 싶네요. 역시 자동차 쪽 관련돼 있는데 동아화성 같은 경우 자동차 쪽이지만 수소차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 주가가 조금 행보성을 가고 있고 그리고 약간 수소차 쪽 관련된 부분은 소외성을 두고 있는데 수소 쪽 관련된 부분은 계속 좋은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어떤 수소차가 정말 친환경적인 부분하고 이제 앞으로에 대한 미래치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딱히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해외에서 미국도 니콜라라는 주식이 60% 수소트럭 관련해서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보시라는 그룹의 이제
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이나 그리고 이제 그 부품 쪽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 뭐 연계를 두고 수소 경제에 대한 관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수소 경제에 대해서 유럽도 참여 의지가 어느 정도 독일 기준에서 조금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요소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만들어 놓은 이 큰 시세 수급 흐름을 중간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 과정에서 저는 급등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래쪽으로 조정이 조금 있더라도 기다리시면은 분명히 11,000원대 위쪽에서 수익 실현하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 홀딩하시고 시간을 여유를 조금만 더 보세요. 분명히 11,000원대 위쪽에서 좋은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안내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회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입니다. 자, 오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제가 부평으로 갑니다. 경기도 부평구고요. 부평역 1번 출구로 나와서 횡단보도 한번 건너면은 지능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지능빌딩 5층으로 오시면요. 쉐보엘 워크라는 공간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오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고요. 수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요.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준비하시고 나서시길 바랍니다. 좋은 강의 준비해서 갈 테니까요. 오늘 오후 1시에 경기도 부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멘토님들도요. 서울하고 수원 쪽에서 또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비가 다행스럽게도 조금 적게 옵니다. 그래서 가볍게 우산 들고 조심스럽게 오시면은 우리 멘토님들이 그만큼 좋은 강의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강연의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예.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어머니? 레인보우 로보틱스 10만 원에 10%입니다. 10만 원에 10%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어머니? 의료기 로봇은 올라가는데 이 네. 종목은 올라가기는 올라가는지 안 그러면 내려오면 추매를 좀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로봇 쪽 얘기는 오늘 이제 주말인데 어제도 조금 좋은 얘기가 나왔고요. 한국 폴란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얘기도 좀 하는데 거기에 로봇 얘기도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삼성전자라는 특수성을 좀 갖고 있잖아요. 예. 들어보셨죠? 예.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연계해서 로봇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워낙 큰 시세를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예. 2만 원, 3만 원 하던 게 15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맞죠? 예. 네, 근데 어머니가 3만 원에서 시작한 거를 15만 원에 사셨다는 거는 10만 원에 샀다는 거는 낮은 쪽보다는 확실히 높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회사가 앞으로 기대감이라고 치면은 높은 데서 조금 중간쯤 내려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조금만 더 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기술적 반등이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뭐 예. 반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여지가 이제 지금 꼭 있어야 되는 위치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번 주 어제하고 이제 최근에 보니까 로봇주들이 밑에서 조금씩 이제 수급 매기가 조금씩 느껴졌어요. 그 말은 한 번쯤에 반등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바로 이제 상승 사이클로 이어져서 뭐 15만 원 위로 다시 올라간다라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기술적 제한적인 상승이 있고 추세를 바꾸려고 흐름을 옆으로 조금 더 끌고 가는 그런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신 가격이 10만 원대인데 그 정도 가격 오면 또 저항받고 또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올라와 주면 팔아야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거 좀 내려왔을 때 이거 추매를 좀 하면 어떨까요? 덜 내려왔어요. 덜 내려왔어요. 더 사면 더 내려가면 더 아프세요. 무슨 말인지 예. 이해되세요? 제가 보기엔 7만 원대까지 내려가야 좀 많이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아시겠죠? 그럼 많이 덜 내려왔잖아요. 그죠? 예, 예. 제 기준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저는 7만 원 아니면 안 살 것 같거든요. 아,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여기서 더 산다는 거는 7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를 조금 비싸게 사서 에이 오르겠지 하면서 그냥 나 스스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예. 지금은 올라와 줄 때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에 올라와 줄 때 현금화하고 다시 천천히 관점을 접근하는 게 맞아요. 어머니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가격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는 이 기업이 나중에 좋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네. 그거보다는 현금이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 반등 주면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라오면 꼭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저 KN솔 들고 있는데요. 네. 원방테크 때부터 들고 있었는데 모종도 받고 되게 네네. 오래 들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모종 받고 그 가격은 좀 높긴 한데 네. 그 12,500원에 요번에 조금 샀거든요. 네. 무종 받은 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근데 이거를 가격을 얘기해 주세요. 네. 12,500원. 12,500원. 무중 받은 12,500원에 거는요? 10% 정도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조금 돌리는 것 같아요. 여지껏 그냥 바닥을 갖다가 기다가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비중을 조금 더 네. 사서 어느 가격선에 팔아야 될지 좀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15,000원짜리하고요. 뭐 가격을 물어보시니까 먼저 얘기하고 설명을 드리면 15,000원하고 조금 더 가면은 17,000원 정도요. 네. 네. 여기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 더 치고 올라올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원방테크가 무상증자했던 게 오히려 더 독이 됐던 거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긴 시간 예, 동안 예. 조정이 왔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때 시세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자리를 못 잡아주고 긴 시간에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예. 이제 회사 그 이름도 바꾸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다는 의지인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뭐 에너지 솔루션이다 뭐 이런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봤는데 일단은 바닥권에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최근에 올라왔던 이 수급이 저도 이 기업을 봤었거든요.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바닥권에 이제 조정이라는 기간이 그 무상증자가 있고 난 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줄 수 있는 그 상한치를 조금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시간을 네. 기다리면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봐요. 당연히 네. 이게 올라왔다라고 해서 계속 오르진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 조정이라는 건 생길 수 있어요. 그 과정에 한번 힘을 주고 지금은 횡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횡보하신 데 사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네. 조정의 횡보라는 거는요. 옆으로만 주가가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거래가 주고 있는 상황에서 뭐 팔고 싶은 사람이 팔고 사고 싶은 사람이 사는데 그러면서 가격 변동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놀라지 마시고 가격이 좀 떨어질 수는 있더라도 또 재차 올라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홀딩하시고 제가 봤을 때 이 12,400원대 있는 거는 한 15,000원에서 그러니까 나눠서 파는 게 좋겠네요. 한 14,700원 그리고 한 17,500원까지 두 번 나눠서 전략을 가져가면은 저는 기다리시면 분명히 수익 나올 것 같습니다. 추의 경우에는 그럼 얼마 됐을 때 추하면 좋을까요? 제가 추매 가격까지 알려드리면 너무 일단 뭐 한번 찝어는 드리겠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제가 또 계속 그냥 뭘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라면 그러니까 제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관점이라면 1,600원 정도에서 한번 체크해 볼 것 같아요.
네, 원래 이런 얘기 안 드리는데 그 무상증자 가격도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얘기 드리는데 1,600원 정도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기술적 반등에서 수익 낼 수 있고 좋은 흐름에서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세요. 네, 현가적수는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네, 저는 지금 사진 않을 것 같고요. 있는 것만 보유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흥하해운이고요. 2,641원에 비중 20%요. 네, 흥하해운이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이 2,641원이요. 최근에 사신 거 아니시죠? 예. 네. 저기 3,000원대 왔을 때 못 팔고 해서 지금 걱정돼서 전화 드렸어요. 저한테 예전에 상담 받은 적 혹시 있으세요? 주챔쇼에서? 아니죠? 네, 그때 상담 아닌데. 네. 예. 많이 올라왔는데 흥하해운은 못 판 게 아니라 안 파신 거 아닐까요? 그죠?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내려왔으니까 그때 못 팔았다 되는 게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습관인 거예요. 우리가 투자한 사람들이 거의 다 과거 지나고 나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다라고 하는데 내려버리면은 과거에 대해서 내가 그때 팔았어야 됐는데 이건 누구나 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습관화돼 버리면 계속 똑같아져요. 오를 때 안 팔고 내려오면은 그때 팔았어야 됐는데 이게 아니라 오르면은 기준을 정해두는 거예요. 오르면은 팔아야지라고 하면은 올라가는데 5%, 7%, 10%대 나눠 팔면은 결국 수익은 한 7, 8%, 10% 정도 이상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지고 있으면 매수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그렇죠, 그죠? 지금 이미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미 떨어졌으니까. 아니 긴 시간에 왔다라고 해서 본전에 팔면 아까우니까 수익을 좀 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본전에 팔면은 오른다 이 얘기를 하는데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왜 상황이 다르냐면 1,400원에서 2,600원은 왔는데 내가 마이너스를 만약에 100만 원 보고 있던 게 본전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내 투자 개념에서도 마이너스 100만 원이라는 게 내 과정에서 손해 보던 게 수익 관점에서 돌아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본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봤었을 때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다 팔지 않더라도 비중을 줄이시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조선 쪽의 흐름이 좋고 중고 조선 성과가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약간 가지고 있는 가치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생길 수는 있지만 역시 이 재무적인 부분이 아직 안정화가 덜 된 상황이다. 흑자로 돌아서고 관점은 있지만 부채성이나 현금성 자산이 없기 때문에요. 저는 이거는 2,900원 선에서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계속 가져가지 마시고요. 여기서 물 타면은 안 될까요? 네, 지금 투자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니. 네. 지금 어떻게 매수가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고 1,400원까지 떨어져 와 있던 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매수가 부근에서 분량을 더 늘린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죠. 다 팔고 다시 시작하세요. 아시겠죠? 네, 뭔가 잘못된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태우건설 매수 중가는 6,350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한 거의 8,000원대부터 물 타가지고 5%부터 물 타갖고 지금 20%까지 됐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까 너무 궁금하고 이제 좀 돈이 많이 물려 있는 상태라서 네네. 종목 교체를 해야 되나?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했는데요. 추가 매수가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아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반드 GS건설 사태가 실적으로 대우건설하고 상관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건설주의 모멘텀은 우크라이나나 뭐 중동 모멘텀 이런 쪽으로 이제 시선이 가고 국내도 이제 최근에 이제 분양 시장이 조금 이제 좀 이 수도권에 좀 쏠려 있긴 하지만 분양 시장도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는데 이 GS 사태로 인한 부분으로 조금 시장 자체가 위축되죠. 건설 쪽은. 그리고 건설 경기는 지금 회복이다라는 관점보다는 관망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른 감의 추가 매수 관점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조금은
기다렸다가 그래도 가격적인 회복을 좀 기다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5,000원대 정도 이상은 올라올 수 있다고 보니까 좀 기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릴 수는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여지껏도 기다렸는데 네네. 거의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신 건 좋은데 요즘은 뭐 추가 매수하는 것도 이제 계산까지 다 해줘가지고 내 얼마를 사면 얼마까지 떨어뜨리나 이런 계산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해서 지금 단가 6,300원이라는 건 내가 어차피 지금 여기서 40~50%를 또 반등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50%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 돈은 또 과하게 투자가 더 됐어요. 워낙 높은 가격에 사셔서 그랬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비효율적이다는 거예요.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밑에서 다른 계좌로 사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팔 수 있으니까 그 계좌는. 지금 여기서 손실은 비중 줄인다 그러면 또 그만큼 손해가 더 커지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머니. 그래서 다른 창구도 하나 계좌는 분명히 개인 투자분들 2~3개 정도는 있거든요. 근데 꼭 이 내 눈에 보이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생각하는 그게 조급함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사신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일단 그러고 저는 회복할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요. 건설주는 수급을 체크하는 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왜 애매하냐라고 하면 들어왔는데 들어왔던 게 박스권에 다시 빠져나가고 들어왔다 빠져나가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보다는 아직까지는 아직 이 업황에 대한 회복세가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조금 더 깊게 가야 돼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그 사이클로 가야 되니까 일단 홀딩 의견 드릴게요. 도망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5,200원 정도 오면요. 연락 주시면은 그때 상황의 분수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5,2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고요. 조금은 이제 다른 비중 쪽 현금성이나 다른 종목에 그때 동안 신경을 쓰시고 집중하시면은 여기에 또 너무 집중하고 계시면은 분명히 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자꾸 뭘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생길 거예요. 지금은 기다려주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비중 더 예, 늘리지 너무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꼭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코스모학 7만 원에 30%요. 7만 원에 30%요? 네네. 높다, 그죠? 그거 오이십니까? 아, 안 그래도 손질해 버렸거든 참았는데. 아, 그래요? 네. 목소리 너무 정겹네요, 사투리가. 저도 대구 사람이라. 아, 네. 저 대우예요. 예. 네. 자, 7만 원인데 좀 기다리시죠. 홀딩하시고 비중이 30%라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네. 기회가 되면 가격을 자꾸 낮추시고요. 저는 코스모학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은데 제가 웬만하면 지금까지 상담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높게 올랐던 종목이 긍정적으로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코스모학은 네.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코스모학은 좀 긴 호흡으로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가격이 네, 아래 100도 샀어요. 아. 그러니까 더 산 것도 높게 사셨으니까 더 사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더 사지 말고 7만 원 오면은 좀 줄였다가요. 그러니까 네. 줄인 거를 또 현금으로 그대로 뒀다가 지금 5만 네. 7천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네네. 내려오면은 다시 또 늘리시고요. 그렇게 네. 나가서 단가를 계속 낮춰가면서 30% 가지고 계속 단가 낮춰놓으면요. 나중에 네. 아주 큰 수익을 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뭐 내용적인 네. 거는 코스모학 많죠. 리튬 쪽 관련된 수산화나 리튬이나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된 모멘텀 미래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코스모학이 그런 반전이 크게 나타났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저는 앞에 네. 있는 게 이게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길지만 네. 그 긴 호흡을 코스모하고 동행을 하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한 번 더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홀딩 의견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첨단 소재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솔루스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요. 매수가 후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9,300원에 15%입니다. 41,300원에 15%요? 49,300원. 아, 49,000원이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뭐 기간은 아무리 오래 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네. 중단해서 부탁드립니다. 조금 기다려보는 쪽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예. 좀 기다려주는 쪽이 좋을 것 같고, 예. 올해까지는 적자의 예상치를 두고 있긴 하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매출 쪽의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회복 관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인데
동박이라고 있어요. 동박. 예. 동박전지 쪽 관련된 부분에서 그쪽도 역시 계속 2차 전지 필수적인 부분에 소재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서 근데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양극재, 음극재하고 뭐 그 사이에서 주목을 많이 못 받았죠. 전구체라든지. 근데 분명한 거는 회복기가 오는 게 오히려 2025년까지 이 전기차에 대한 관점과 그 이후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 인프라가 굉장히 커져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라면은 분명히 이것도 좋은 관점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 부분에서 매출 증가거든요.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익도 작년에 어떤 큰 어떤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동박업체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회복세를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서요. 뭐 시간적인 거 부분은 괜찮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길게 가고 추가 매수는 시간적으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회복 단계, 그러니까 적자폭을 축소하는 회복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기다렸다 실적 발표 이후에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죠?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추가 매수. 그렇죠. 한 3분기, 2분기는 그냥 조금 패스하고요. 2분기 때 뭐 조금 사도 되지만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4분기에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하반기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자꾸 사고 싶은 걸 참고요. 참고 지켜보는 것도 투자예요. 내가 살 타이밍을 기다려주는 것도 투자거든요. 네. 저는 3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 이후에부터 관심을 좀 두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격 신경 쓰지 마세요. 내려올 거 다 내려왔으니까 행보한다 생각하고 가격이 뭐 24,000원대까지 떨어지더라도 행보하는 중에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그 시점까지는 그냥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지금 또 이러는데 가격 떨어지는 게 가격이 내 가격보다 너무 멀어지니까 항상 그걸 걱정하세요. 근데 주가라는 거 오르고 내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오른 것도 보셨잖아요. 그죠? 5만 원까지도 오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매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남선 알루미늄이고요. 네. 3,040원에 10%. 3,040원에 10%요? 네. 네. 사신 이유가 알루미늄인가요? 이낙연 씨인가요? 애매하죠, 그죠? 네, 저도 이 기업에 보면 뭔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쪽에서도 뭐 전기차 쪽이나 이쪽 관련해서도 좀 애매하고 그래도 이낙연 씨라고 관계 짓기에는 좀 과거 얘기고 그래서 뭔가 애매한데 수급은 최근에 한번 들어왔다 빠졌고 그때 시기에 또 이낙연 씨하고 알루미늄이 같이 이슈가 됐고 뭔가 어중간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느껴지시죠? 주가도 슬슬 흘러내리기만 하고 그죠? 거래 없이. 네. 네. 근데 지금 가격적인 부분을 지켜주는 거는 이제 젊으신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좀 얘기 드리면 이 파동이 1파동이 아니고요. 애초에 저기 작년하고 이쪽이 바닥권에서 전환했던 파동은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 가격까지 다운되고 행보했던 영역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2,200원대까지는 내려갈 거, 2,350원대 정도까지는 이 뭐 투매성으로 흘러내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전환할 때는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이 또 2,800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네, 한번 보세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면 아시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데 2,700원대, 800원대 저항성이 있는데 그때 어떤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앞으로 대권 주자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낙연 씨가 중심에 설 것 같거든요. 네. 비슷하잖아요, 저하고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한 번쯤에 어쨌든 테마성으로 움직일 여지는 있다. 그러면 단가 조율만 아래로 조금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래로 조금 떨어지는 관점에서 나중에 내려갔다가요. 2,700원대에서 조금 행보하다가 거래가 살짝 늘어나는 시점이 나타날 때 추가 대응은 조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2,700원, 800원대 저항은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때 보고 이슈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고 연락 한번 더 주시면 봐드릴 거고요. 혹시나 강한 시세가 나온다라면은 아직 대선에 대한 장기적인 추세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시세적으로 보면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 잘 대응해서 2,800원대 정도에서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더 전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일단은 네, 그 2,350원까지 내려갈 거는 저도 대충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예, 혹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잡는 건 아직 좀 무리겠죠, 그럼? 확인하고 사야죠. 이거 내려갔는데 오히려 그걸 투매로 깨고 왔는데 이런 거예요. 주가가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질 때 좀 강하게 압박을 주는 꼬리가 달린다거나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 다음 날이 중요한 거예요. 기술적인 거는 장악이라고 하죠. 장악. 캔들을 장악해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음봉으로 빠졌는데 다음 날 양봉으로 이렇게 잡아먹는 거. 우리 장악하는 캔들 패턴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빠졌는데 왜 다시 올라왔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흐름이 안 밀려나가면 그때가 전환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빠지고 나면 다음 날이 바뀌는 거를 자꾸 매일 체크하시면서 관심 있게 보세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때 네, 사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잘 대응하시기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방송이 끝나는 직후에 강연회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경기도 인천시 부평이고요. 부평역 1번 출구에서 나오셔가지고요. 횡단보도 건너시면은 바로 지는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5층에서 열리니까요. 오후 1시까지 오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